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자녀와 화목하게 지내며 웃음이 끊이지 않고 누구는 홀로 쓸쓸히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길이 달라진 걸까요? 정약용은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뒷모습은 젊을 때의 말과 습관이 빚는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입을 다스릴 줄 안다는 점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분들이었지요. 한 분은 엘리베이터에 탈 때마다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큰일이에요. 며느리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순간 주변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반면 다른 할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맑네요. 건강하게 지내시니 보기 좋습니다. 따뜻한 말이 흘러나오니 그 작은 공간마저 환해졌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차이가 선명해졌습니다. 불평을 하던 할머니는 사람들의 발걸음에서 점점 멀어졌고 따뜻한 말을 건네던 할머니는 이웃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품격이자 운명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으면 원망이 따른다. 그가 남긴 이 경고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노년을 좌우하는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잔소리, 불평, 남 뒷말, 과거의 자랑. 이 네 가지가 입에 붙은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격려, 감사, 따뜻한 위로가 흘러나오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말년이 복된 사람들은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남의 아픔을 헤아리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밭을 가꾸는 농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밭을 돌보는데 잡초가 많으면 결국 곡식은 시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은 잡초와 같습니다. 반대로 칭찬과 감사의 말은 햇볕과도 같아서 그 빛을 받은 관계는 풍성히 자라납니다. 여러분, 혹시 명절 모임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는 요즘 애들 버릇없다라며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래도 모두 건강해서 참 다행이네라며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말 한마디가 가족의 공기까지 바꿔버립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면서 자식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년이 행복한 부모들은 자녀와 거리를 잘 조율합니다. 한 지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 삶을 살아라. 엄마는 내 인생을 즐기겠다. 손자 교육에 대해서도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원에서 산책하며 또래 이웃들과 모임을 즐기셨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더 자주 어머니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 참 멋지다. 자랑스럽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자녀의 모든 일에 개입하는 부모들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말을 안 듣니?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결국 자녀들은 거리를 두고 부모는 서운함의 상처를 받습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길을, 부모는 부모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의존이 아니라 독립 속에서 존중이 피어납니다. 또 다른 지혜는 돈에 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말년이 평온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한 60대 남성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형이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형, 드리는 거예요. 돌려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처음엔 형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부담 없는 마음으로 받았고 여유가 생겼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보답했습니다. 돈 문제를 명확히 했기에 형제 간의 정이 더 깊어진 겁니다. 반대로 빌려주고 못 받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빌린 사람도 부담이 쌓여 거리가 멀어집니다. 말년이 복된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합니다. 줄 수 있을 때는 주고 줄 수 없을 때는 정중히 거절한다. 이 원칙만 지켜도 인간관계가 훨씬 가볍고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을 본 적은 없습니까? 형제들끼리 유산 문제로 다투다 얼굴을 붉히고 명절에도 등을 돌려버리는 모습 말입니다. 결국 돈 문제는 사랑보다 강하게 관계를 흔듭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말년을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정약용은 삶의 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도 나이 들면 각자의 길을 간다. 말년이 복된 사람들은 억지로 끌어안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깁니다. 앞서 우리는 말과 태도가 어떻게 말년을 좌우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형제 관계와 부부 관계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결국 우리 곁에 남는 사람은 피를 나눈 형제와 평생의 동반자, 바로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형제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젊을 땐 함께 뛰어놀던 형제지만 세월이 흐르면 오히려 남보다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무겁고 모임 자리에 앉으면 서로 비교하거나 과거 이야기를 들춰내면서 서운함이 쌓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약용은 이런 인간사를 꿰뚫었습니다. 그는 형제도 각자 길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갈등이 깊어진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명의 언니와 명절마다 모였는데 처음엔 정겹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삶을 비교하고 간섭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커졌습니다. 큰언니는 늘 말했습니다. 우린 가족이니까 당연히 자주 봐야지. 하지만 그 속마음엔 자존심, 겨루기와 간섭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성은 결심했습니다. 억지로 모이지 말자. 그때부터는 연락이 닿을 때만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만남이 더 따뜻하고 편해졌습니다. 이 모습은 억지로 껴안은 장작 더미와도 같습니다. 불을 피우려고 한꺼번에 장작을 안아들면 오히려 무겁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들고 와 불에 넣으면 따뜻한 불길이 오래 이어집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안으려 하면 쓰러지고 필요한 만큼만 품으면 오래 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형제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억지로 매달리려 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부부 관계를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늙어서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이는 배우자뿐이다라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젊을 때는 자녀, 형제, 친구가 곁에 많지만 시간이 흘러 결국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는 이는 배우자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70대의 부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한때 술을 좋아해 늘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거나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곤 했지요. 그런데 60대 후반이 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작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고생 많았어라고 인사를 건네고 꽃집에 들러 작은 꽃 한 다발을 사다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내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예전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두 사람은 산책길에 나란히 걷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저 부부 참 다정하다라며 부러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상처를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잘못을 계속 들춰내며 서로를 원망합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눈길조차 피합니다. 그 곁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를 찾아오는 발걸음이 점점 뜸해지고 결국 가족의 울타리마저 무너져 버립니다. 이 차이는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과 내려놓고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부부 관계는 오래된 항아리와 같습니다. 작은 금이 가도 물은 새어나가고 금을 메우지 않으면 결국 항아리는 쓸모없어집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덧칠하고 단단히 다지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항아리도 그렇습니다. 오래 함께한 부부일수록 작은 금을 덧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를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오늘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고마워. 수고했어. 이 짧은 두 마디가 말년의 풍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형제와 부부 관계는 결국 같은 원리를 가집니다. 억지로 붙잡거나 고집으로 끌어가면 깨지지만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면 평온해집니다. 정약용은 가르쳤습니다. 관계는 가까움이 아니라 거리에서 무너진다. 적절한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말년을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앞서 형제와 부부 관계가 말년의 평화를 좌우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관계만큼이나 사람들을 흔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돈과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으로 끝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젊을 때는 잘 와닿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뼈에 사무치는 진실이 됩니다. 몇 년 전 한 여섯순 남성이 겪은 일이 있습니다. 형이 사업자금으로 당장 500만 원을 빌려달라며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이건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리는 겁니다. 돌려주실 생각 마세요. 순간 형은 당황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그 대답 덕분에 관계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갚지 못하면 원망이 쌓이고 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이라면 마음에 빚이 남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돈 때문에 서로를 피할 일이 없었습니다. 돈과 관계는 밭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은 심어야 열매를 맺지 욕심내어 모두 꺼냈으면 내일의 수확은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수 있을 만큼만 주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땐 정중히 거절해야 관계도 남고 마음도 남습니다. 형제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틈이 벌어집니다. 어느 여성은 3명의 언니와 명절마다 어쩔 수 없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축복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간섭하며 마음의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 의무적으로 모이지 말자. 자연스럽게 연락이 닿을 때만 만나자. 놀랍게도 그 후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만남의 횟수는 줄었지만 웃음과 온기는 더 많아졌습니다. 관계는 실처럼 느슨해야 오래 갑니다.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풀리면 흩어지지요. 그 알맞은 긴장이 바로 말년을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말년이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두 노인을 비교해 보십시오. 한 할머니는 우리 집은 작아도 따뜻해. 밥은 소박하지만 맛있어. 손자가 놀러 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옆집 할아버지는 연금이 적다. 자식들이 용돈을 안 준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라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어떤 차이가 났을까요? 감사하는 할머니 집에는 이웃이 자주 찾아와 문안 인사를 했고 손자들도 기꺼이 놀러 왔습니다. 불평이 가득한 할아버지 곁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삶의 조건은 비슷했지만 말에서 나온 기운이 삶의 질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감사는 작은 등잔불과도 같습니다. 미약한 불빛이라도 방 안을 환히 밝히지요. 그러나 불평은 연기와 같습니다. 금세 방 안을 메우고 숨을 막히게 만듭니다. 어떤 불을 켜느냐에 따라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결국 삶의 분위기도 바뀝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소함이 모든 덕의 근본이다. 말년이 편안한 이들은 허세를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한 동네에 두 명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늘 비싼 옷을 입고 외제차를 자랑했습니다. 식당에서는 가장 비싼 메뉴를 시키고 손자들에게도 과도한 용돈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화려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가족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결국 경제적 부담이 그 집안을 옥죄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검소했습니다. 옷은 깔끔했으나 소박했고 외식보다 집에서 가족과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와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허세는 거품이라 곧 사라지지만 검소함은 실속이 있어 오래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난 뒤 그 사람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돈은 삶을 이어가는 도구일 뿐인데 그것이 관계를 흔드는 칼날이 되어 버리곤 합니다. 줄 수 있을 때는 주되 줄 수 없을 땐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잃는 것은 만금을 잃는 것보다 크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말년을 평온하게 만드는 힘은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검소한 생활, 돈보다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지켜주는 세 가지 열쇠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걸리는 관계가 있다면 곰곰이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입니까? 불평 때문입니까? 아니면 허세 때문입니까? 답을 찾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돈과 감사, 그리고 검소함이 말년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면 이제는 또 하나의 토대를 살펴야 합니다. 바로 건강과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관계도 삶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바로 선다라고 했습니다. 말년의 품격은 결국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6시 동네를 한 바퀴 걷는 습관을 수십 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나이 들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꾸준한 걸음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80을 훌쩍 넘었는데도 허리가 꼿꼿했고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무엇보다 아픈 데가 없어서 참 고맙다는 말이 늘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 집안은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달랐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라며 스스로를 방치했습니다. 병원 가기를 꺼리고 검진을 아깝다고 미루다가 병이 깊어진 뒤에야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건강은 남이 대신 챙겨줄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절제된 식사, 정기적인 검진. 이 기본을 지키는 태도가 말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습관은 밭을 갈아엎는 농부의 땀과도 같습니다. 오늘의 땀이 내일의 풍요를 보장하는 것이지요.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은
밭을 갈지 않고 내년 수확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닦는 일이야말로 복을 담는 그릇을 빚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인생의 마지막은 늘 불안과 갈등으로 얼룩집니다. 한때 사업이 실패에 좌절해 빠진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불안에 시달리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스님이 해준 말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이 어지러우면 복은 들어오지 않는다네. 그 말을 듣고 그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3번 깊게 숨을 들이쉬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작은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정돈하고 현관을 쓸고 도구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은 탁한 물이 담긴 그릇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그릇이 탁하면 맑아지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지러운 마음에는 복도 인연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릇을 먼저 깨끗이 해야 새로운 물이 맑게 담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일이 꼬이고 관계가 틀어질 때 사실은 내 마음이 이미 복잡하게 흐트러져 있던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마음이 정리되면 판단도 차분해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며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집니다. 건강과 마음가짐이 말년의 토대라면 또 하나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녀든 형제든 배우자든 결국 각자 인생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열겠다고 했을 때 그는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들도 이제는 어른이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응원하마.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들의 카페는 성공했고 부자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믿어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반대로 지나친 간섭은 갈등을 낳습니다.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매번 조언하려 들면 결국 자녀는 내 삶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닫습니다. 정약용은 각자의 길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 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말년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 태도는 마치 자전거 타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옆에서 잡아주는 건 처음뿐 결국 손을 놓아야 아이가 스스로 균형을 잡습니다. 계속 잡아주면 아이는 넘어지지 않겠지만 끝내 혼자 설 줄 모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각자 스스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몸은 매일 쌓는 습관으로 지켜야 하고 마음은 매일 닦는 습관으로 정리해야 하며 관계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태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복이 떠나며 존중이 사라지면 관계가 갈라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얼마나 챙기고 계십니까? 마음은 얼마나 정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가족들의 선택을 얼마나 존중하고 계십니까? 그 답이 바로 당신의 말년 풍경을 결정할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닦으며 가족의 길을 존중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걸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자녀는 제 가정을 꾸리고 친구는 몸이 불편해져 만나기 어려워지고 형제도 저마다의 삶에 바빠집니다.
결국 말년에는 자신과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때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그는 깊은 외로움에 잠겼습니다. 매일같이 허전함을 토로하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옛 추억을 정리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그러자 외로움이 차분한 고독으로 바뀌었고 고독은 오히려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외로움은 그리움에서 시작되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고독은 오히려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이는 누구와 있어도 편안합니다. 이 고독을 잘 다스린 사람들이 말년에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지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작아도 따뜻하다. 밥은 소박하지만 맛있다. 손자가 놀러 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녀의 표정은 늘 밝았습니다. 반대로 이웃집 할아버지는 매일 불평만 했습니다. 연금이 적다, 건강이 나쁘다,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같은 환경이었지만 삶의 무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내려놓음을 낳고 내려놓음이 곧 평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말년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습관의 결실이다. 우리가 젊어서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가 늙어서의 풍경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불평을 입에 담으면 내일은 외로운 노년이 기다리고 오늘 감사를 실천하면 내일은 복된 노년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형제,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마음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집착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원망은 없습니까? 그것을 놓아야만 고독이 외로움으로 변하지 않고 평화로 바뀝니다. 삶은 결국 하나의 강물과 같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은 바다로 이어집니다. 거센 물살도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집니다. 말년은 바로 이 잔잔한 강물의 시간입니다. 탕류를 남길지 맑은 물결을 남길지는 지금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년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려놓음 속에 평화를 심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 속에 외로움을 키우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이 곧 인생을 만들고 태도가 곧 말년을 바꿉니다. 그리고 감사와 검소함, 건강한 몸과 마음, 존중과 내려놓음이 모여 복된 말년을 완성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아직 쓰이지 않은 책과 같습니다. 지금 어떤 문장을 써 내려가느냐에 따라 마지막 장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말을 조금 더 아끼고 가족과 적절한 거리를 지키며 감사의 마음을 품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년은 분명 존경과 사랑 속에 채워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